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사로 뭘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달콤한 빵에 주스 한 잔, 아니면 든든하게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드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확 바뀔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혹시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전문가처럼 친절하고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건강한 식단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정보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되니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 관리는 그저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식단 조절이랍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얻고 그 음식이 혈당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특정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다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맞는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혈당과 몸속 지질 농도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핵심 목표예요. 식단 관리는 당뇨병을 단순한 질병이 아닌 생활 습관, 관리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혈당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눈이나 콩팥, 심지어 신경에까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합병증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치료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식단, 운동, 약물 치료의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때 비로소 당뇨 관리에 성공할 수 있답니다. 개인의 필요 칼로리는 성별, 키, 몸무게, 그리고 평소 활동량에 따라 다 다르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은 사람과 앉아서 일하는 사람의 필요 칼로리는 당연히 다르겠죠.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나에게 맞는 일일 필요 열량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 정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식단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특정 음식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편식은 금물이라는 거죠.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만 몸의 면역력도 높아지고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지만 사실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흰쌀밥, 흰빵, 파스타, 떡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아주 빠르게 확 올린답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치솟는 혈당은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췌장에 부담을 주어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대신 현미나 귀리, 통밀빵, 퀴노아 같은 통곡물로 만든 식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장 건강에도 이롭답니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싶다면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가득 들어간 음료들이에요. 탄산음료, 달콤한 주스, 그리고 커피에 넣어 마시는 시럽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료들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유발하는 주범이에요. 한순간의 시원함이나 달콤함이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이 마를 때는 무가당 보리차나 그냥 물, 혹은 레몬을 얇게 썰어 넣은 물을 마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음료도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물을 최고의 음료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유혹하는 베이커리류입니다. 케이크, 과자, 도넛 같은 것들이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만 이런 음식들은 밀가루, 설탕, 버터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서 혈당뿐만 아니라 중성지방까지 동시에 확 올려버린답니다. 특히 설탕과 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버터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대신 출출할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견과류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 통곡물로 만든 스낵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해보세요. 과일도 적당히 섭취한다면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훨씬 좋으니까요. 이제는 건강한 간식으로 현명하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튀김류 음식이에요. 바삭바삭한 치킨, 감자튀김, 돈가스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런 튀김류는 기름에 튀겨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몸의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과도한 지방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 형태로 조리된 음식을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이롭답니다. 고구마나 감자도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훨씬 담백하고 맛있을 거예요.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컵라면, 햄버거, 피자 같은 음식들은 간편해서 자주 찾게 되지만 정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까지 동시에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 또한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미밥에 다양한 채소, 그리고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 반찬을 곁들인 집밥을 챙겨 먹는 거예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이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랍니다. 내 몸을 위한 작은 수고가 큰 건강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과일 주스와 말린 과일인데요.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스나 말린 과일은 과당 함량이 매우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답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라 혈당 상승 속도가 더 빠르죠. 과일은 통째로, 예를 들어 사과나 키위, 베리류 같은 것들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통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시켜 준답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통과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외에도 흰 국수, 파스타, 감자튀김, 감자칩 같은 음식들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고요. 술 중에서도 특히 맥주, 막걸리, 달콤한 칵테일은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술은 혈당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간에 부담을 주어 당뇨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꼭 마셔야 한다면 소량의 드라이 와인이나 희석식 소주를 선택하고 안주는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염증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런 음식들도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공육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대표적인 염증 유발 식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해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으면 혈당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식사를 거르면 다음 식사 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제때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째, 식사량 조절은 필수예요. 과식은 금물. 적정 칼로리를 섭취해서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공급해주세요. 배가 너무 부르지 않게 적당히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아 먹거나 식사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 순서에도 비밀이 숨어 있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다음으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식품을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순서입니다. 넷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뇌에 포만감을 주는 신호가 더 빨리 전달되어 과식을 피할 수 있어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식사를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식사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사 전에 무가당 두유나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조금 먹어주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답니다. 단백질은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정말 간단한 팁인데 효과는 아주 크답니다. 여섯째,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아주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이며 탈수를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탄산음료나 주스 대신 물을 가까이 하세요. 일곱째,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과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이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저혈당 위험을 높이거나 오히려 폭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에 시도하는 것이 안전해요.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연구 결과들은 당뇨 관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당뇨 단계의 성인이 소고기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소고기 자체보다는 함께 섭취하는 다른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소고기와 함께 먹는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어 비빔밥이나 냉면에 곁들이는 탄수화물,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고기는 괜찮지만 함께 먹는 다른 음식도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균형 잡힌 식단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 이틀 동안 오트밀만 섭취하는 식단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오트밀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죽이나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니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최신 정보를 통해 건강관리 방법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로 칼로리 음료, 무설탕 음료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열량이나 무당 표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치 이하일 뿐 완전히 칼로리나 당이 제로가 아닐 수도 있답니다. 게다가 인공 감미료 자체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쳐 혈당 조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료들도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적당히 조절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연 그대로의 물이 가장 좋은 음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서 혹시 모를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당뇨는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므로 시력 저하나 다른 안과 질환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죠. 당뇨 식단은 단순히 병을 관리하기 위한 식단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아주 좋은 건강식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분명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식단은 우리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고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